안녕하세요, 보상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스토리 송팀장입니다. 제가 집에 고추장이 떨어져가지고 고추장을 한 통 사갖고 왔습니다. 재미없거든요. 난 재밌는데? 재미없거든요. 복장이 되게 불량하셔. 아, 불량한가요? 꽁팀 청팀이야 뭐야. 아, 이렇게 보면 불량한 거예요? 반대로 입으면? 내가 실장님이 뭐 입고 올 줄 알고 내가 입고 온 건가? 네, 오늘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오늘 휴업선에? 네, 말 자르지 말라고. 자꾸 컨닝 하신 다음에 자르지 말라고요. 알았어요. 그래서 휴업선에가 뭐냐고? 자꾸 내 멘트 가로치실래요? 휴업손해가 뭐예요? 휴업선에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얻게 된 손해를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럼 휴업손해는 네. 꼭 입원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입원을 해야지만 휴업손해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고 있죠. 그러면 네. 다른 데 보거나 저희 카페를 봤을 때 후기 중에 네. 입원 안 하고 통원 치료만 했는데 합의금에 휴업손해를 인정받아서 합의를 했다라는 후기들이 있던데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뭐 다리가 부러졌는데 양쪽 다리가 다 부러졌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을 하질 않았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할 거예요? 못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휴업손해를 일부 인정을 해주고는 있어요. 아, 입원을 하지 않았어도 네. 누가 봐도 일을 못할 상황이다 그렇죠. 라고 하면 네. 특이한 케이스들이기는 한데 통원 치료 기간에 대해서도 일부 휴업손해를 인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 휴업손해는 네. 어떻게 계산을 해야 돼요? 세후로 계산을 해요? 아니면 세전으로 계산을 해요? 보험사는 세후로 계산을 하고 있고요. 네. 법원에서는 세전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에 보험사는 네. 그 급여의 85%만 해주신다고 말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법원도 85%만 해주는 거예요? 법원은 100%. 아, 법원은 100%. 네, 그래서 법원 같은 경우는 세전 100%, 보험사는 세후 85%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법원에서 하는 게 더 많이 쳐주네요. 소송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죠. 네. 이따가 물어볼 거였는데 네네. 또 뺏겼다. 급여가 안 잡히는 무직자나 네. 뭐 대학생, 학생 신분이신 분들, 네. 그리고 뭐 주부 네. 이런 분들은 급여가 책정이 안 되니까 네. 못 받는 거예요, 휴업손해? 주부는 일단 약관상에서도 도시력 노임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무직자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번 영상에서 제가 설명했었죠. 소득 감소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 보험사 약관에서는. 법원으로 가면 100% 다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휴업손해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약관에서는 없고 법원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무직자나 학생 같은 경우는 소송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 그럼 그분들은 그럼 도시이용 노임으로 소득을 책정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득을 책정하기 어려우신 20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성인 남녀 누구나 다 도시력 노임의 소득은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공무원이신 분인데 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입원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급여가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네. 휴업손해를 인정을 못 해주겠다라고 했다는데 네. 그럼 공무원처럼 입원 중에도 급여가 다 나오시는 분들은 휴업손해를 못 받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득 감소가 없기 때문에 휴업손해를 인정을 해주지 못한다라고 해요. 법원은 이 사람이 급여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100% 다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분들도 법원으로 가게 되시면 휴업손해를 전부 다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근데 네. 그 입원한 동안 네. 급여가 다 나오면 급여를 다 준 회사는 어쨌든 직원이 일을 안 했는데 네. 돈을 준 거잖아요, 급여를. 그렇죠. 그럼 회사는 노동을 못 받았는데 돈을 줬으니까 손해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휴업손해를 주질 않으면 네. 손해본 사람들은 있는데 네. 보상을 해준 사람은 없어요. 그렇네요. 그럼 보험사가 그 회사가 본 손해금을 자기네들이 갖는 거가 되는 거니까 부당이득 아닌가요? 어디서 봤어? 그렇죠. 당연히 보험사의 부당이득이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급여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로부터 휴업손해를 받았다. 네. 근데 이거를 뭐 회사랑 어떻게 처리를 할지 문제는 이 피해자와 회사의 관계인 거지 보험사가 개입을 할 문제는 아니에요. 보험사는 손해만 보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법원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100% 다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꾸 물어봐서 죄송한데 네. 그럼 병가 처리하셔서 네. 급여를 다 받으신 분들은 공무원하고 똑같아요. 공무원이랑 똑같이 이제 네네네. 하시면 되는 거고 네네네. 그럼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어쨌든 휴업손해를 다 받으려면 네. 소송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되니까 그렇죠. 꼭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사실 소송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선택은 아니에요. 그렇죠. 소송 그쵸. 그 비용도 있고 그렇죠. 내가 뭐 기간대로 끌고 사실 100 얼마, 200 얼마 받으려고 소송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 진짜 내가 억울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쉬운 선택은 아니기는 하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가 뭐냐면 보험 약관은 이렇다. 법원의 기준은 이렇다. 잠깐. 네. 여기 저희가 법률사무소라고 지금 소송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죠? 저는 절대 소송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이거 자꾸 이 피해자분이 내 손해액을 산정을 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계산하는 법 저번 영상에서 다 알려드렸어요. 이런 기준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부분 다 알려드렸으면 내 손해액을 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을 해보실 수 있잖아요. 과거 한 1년 전 영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었냐면 1년 전이요? 네. 보험 상태 위자료 얼마, 휴업손해 얼마, 뭐 향후치료액 얼마 조목조목 따지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전체적인 300이면 300, 500이면 500 내 전체적인 손해배상의 금액으로 접근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내가 소득 감소가 있든 없든 뭐 주부든 학생이든 무직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 안 해주면 보험사랑 합의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1년, 2년, 뭐 3년, 4년 냅둘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리해야죠. 정리해야죠. 보험사가 소송하자고 한다? 조정을 하든 소송을 하든 뭐든 휴업손해 다 인정을 해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 안 주면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향후치료비로 다 맞춰주는 거거든요. 휴업손해라는 항목으로 맞춰주는 게 아니고 그냥 향후치료비 항목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향후치료비로 맞춰주는 거고. 그렇죠. 그러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65세 이상 연세가 많으신 분들 휴업손해 인정 대상 아니에요. 근데 안 주면 합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주는 거거든요. 21세 학생 일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20대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도 많이 보고 인터넷도 잘 봐요. 휴업손해 받을 수 있대. 20세 이상 대한민국 신체관건 또 성인 남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대. 그럼 나도 휴업손해 달라고 한단 말이지. 그 금액 안 맞춰주면 합의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목으로 따지지 마시고 전체적인 금액으로 따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또 다시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은 나한테 유리한 것만 뽑아서 얘기를 해요. 법원에서는 휴업손해는 100% 다 인정을 할지언정 향후치료비는 인정이 안 돼요. 향후치료비는 향후치료비 추정서나 아니면 법원 신체감정을 통해서 나온 향후치료비만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2주, 3주 입원하신 이런 케이스들을 가지고선 향후치료비까지 달라고 한다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인정이 안 돼요. 그냥 휴업손해 플러스 위자료 약관 인정을 해줄 거예요. 근데 보험 약관에서는 위자료, 휴업손해는 안 된다 하더라도 향후치료비라는 게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요거 금액이 비슷해요. 근데 법원에서 100% 인정하는 거 나한테 유리하니까 이거, 약관에서 향후치료비 인정해주는 거 나한테 유리하니까 이거 두 개를 짬뽕을 해가지고 합의금을 이만큼을 만들어놔요.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돼요. 보험 약관에서는 네. 휴업손해를 이제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대신 네. 향후치료비로 약간 비슷하게 잡아주는 금액만 거고.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요. 법원에서는 네. 휴업손해를 인정을 해주는 대신 네. 향후치료비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네. 그 보험 약관대로 맞춰준 금액이랑 네. 소송을 갔을 때 휴업손해 인정의 금액 비교를 해봐서 네. 진행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전체적인 손해액만 산정을 하시면 돼요. 이런 기준이 있고 이런 기준이 있고 보험사가 나한테 무슨 얘기 할지 다 알아요. 이거 법원에 가면은 다 인정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네 그럼 소송하세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저께 상담을 했던 케이스도 이미 합의금 뭐 휴업손해 인정 못하겠다고 하면서도 합의금은 400만 원을 맞춰놨어요. 근데 휴업손해를 못 주겠다 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휴업손해가 200이 되니까 400만 원 합의금 맞춰놓은 거에서 200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법원 가면 향후치료비 인정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방에 이해하시더라고요. 저 또 물어볼 거 있어요. 네. 지금 휴업손해를 네. 할 때 소득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떨 때는 도시일용노임으로 이제 기준을 잡고 어떨 때는 통계소득으로 잡으시는 경우가 있던데 네. 어떻게 언제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그 얘기까지 오늘 한다고 한다면 오늘 밤새 해야 돼요. 왜냐면 통계소득 하나만 얘기를 해도 이만큼이거든요. 그 얘기는 다음에 소득 얘기를 할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휴업손해만 딱 얘기를 하는 걸로.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